오늘 패널 토론 진행은 네 분의 전문 패널 분들이 각기 전문가의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탈 두 번의 발언 기회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약 5분 정도 준비해 오신 자료에 근간해서 경상북도의 관광 트렌드,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그래서 도시 브랜드, 관광 정책, 특히 시 또는 도의 행정적 지원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2002년 대구 경북 방문의 해에 관광해에 맞아서 어떤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실행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어에 계신 우리 새 경북 포럼의 우리 회원분들께 좋은 질의를 받고 나서 오늘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 순서는 제일 먼저 임선희 교수님, 그리고 설창식 우리 대표님, 그리고 송재일 연구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김대일 우리 도 의원님께서 정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나서 아마 오늘 좋은 주제 발표를 하신 우리 정난수 교수님에게 실질적으로 경북이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쭈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현재 우리 경주대학교 항공관광경영학부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고 또 경북 마이스 관광진흥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임선희 교수님. 네. 예. 네, 한 5분 정도로 짧게. 5분 정도. 네, 제가 우리 그 글로벌 트렌드를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관광 여행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본인이 여행으로 투자한 시간이 언제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님이 하신 그 결과를 봤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완벽하게 내가 투자한 시간이 행복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1위가 자녀들과의 관광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런 그 시간에 가장 내가 투자한 시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광에 대한 그 마음이 요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가 여행지에 갔을 때 얼마나 내 시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느냐, 이쪽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행 갔을 때 내가 찾은 여행지에서 내가 혹시 자연에 대해서 환경을 해치거나 혹시 나의 행동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내가 투자한 이 여행 시간이 과연 내가 행복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그런 여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남들이 잘 안 가는 제2의 관광지를 찾아가는 이런 붐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을, 내 반려견을 데리고 여행 가서 집에 두고 가거나 호텔에 두고 가면은 심신이 불편하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마음껏 나도 행복하고 내가 같이 데려가는 뭐 가족이든 아니면 나의 그 반려동물이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찾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가서 요즘은 저희들이 보면은 여행 가서도 비즈니스가 돼야 되잖아요. 요즘은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오지에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SNS가 가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거 없이 어디 가서 휴대폰이 안 되거나 하면 불안해요. 그죠? 당황스럽고. 그래서 어딜 가든 SNS가 빵빵 다 되는 그런 곳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것도 역시 우리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렌드로 흘러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문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패널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설창식 우리 대표님은 사실 경상북도, 특히 우리 시군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대구 경북을 한꺼번에 팔아서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도시 브랜딩에서 특히 장소 마케팅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방안들을 아마 제시를 해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패널로 우리 설창식 대표님. 그 도시 브랜딩이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 자리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이유는 이 관광 산업에서 도시 브랜딩이 국가든 도시든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데 근간을 해서 오늘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 브랜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시가 되든 국가가 되든 그 돌파의 방안으로서 국가라든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한 10여 년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교수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만 한정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인재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까지 이 연구의 범위라든지 적용의 범위가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도시 브랜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도시 브랜딩을 정의를 하기 전에 앞서 지사님이시죠? 지사님께서 인사말을 하시는 중에 경북은 어떤 도시인가라는 물음을 하셨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도시 브랜딩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맞겠고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도시 브랜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도시의 명성을 높여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평판을 쌓아감으로 해서 지역 개발과 관광객 유치라든지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이러한 좀 복합 다양화된 그러한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도시의 명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으로 이 도시들을 평가하는 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예시를 들어서 두 가지 그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42페이지 아마 그림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왼쪽의 그림은 그 미국의 리프테이션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자료고 역시 오른쪽은 리소넌스 컨설팅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도시를 여행을 한다라든가 그 도시에서 살아간다라든가 그 도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즉 그 G8에 해당하는 50개 도시를 평가한 결과치라고 보시면 맞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리소넌스 컨설팅의 자료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입니다. 인구와 재정과 편의 시설에 대한 인프라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두 평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순위 안에 들어간 도시가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리소넌스 컨설팅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세계 36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 기준입니다. 반면에 왼쪽에 명성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50개 도시 중에서 44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건 100분위로 한다면 8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런 결과치들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지역 개발이라든지 관광 산업들이 아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니냐. 수많은 자원들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를 대표한다라든가 우리 도시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 조사 결과가 반증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세계 도시와 국가들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부분들은 올해입니다. 2019년도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의 다양한 도시들이 관광산업에서의 주요 이슈로 삼은 것들이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과잉 관광,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두 가지가 세계적인 이슈였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 두 이슈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신다라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이라든지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정책을 만들어내시는 분, 실행하시는 분들이 좀 세계적인 흐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로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도시가 안게 되는 좀 부작용들입니다. 뭐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통체증도 일어날 것이고 대기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 뭐 바가지 요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도시가 그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나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일 것이고요. 두 번째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겨울에서 봄을 지나가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옥외 활동이 줄어든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대응을 못하겠다라는 부분들, 못한다라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 뭐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탈리아 뭐 베니스의 대홍수 이런 부분도 앞선 도시들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도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작은 부분들에서 실천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고요. 그 관광 산업이 이제 뭐 지역 사회에서 유통이라든지 일자리 유치, 인재 유치, 기업 유치 다양한 부분들에서 관광 산업이 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브랜딩 측면에서 관광 트렌드를 굳이 제시를 하자라면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그 지역의 마케팅 조직, 그다음에 컨텐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버 투어리즘에서 언더 투어리즘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야 하는 그 과제가 이 관광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 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관광하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 세 번째로 참여하신 송재일 우리 대구 경북 우리 연구위원님께는 경북이 가진 우리 보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의 장기적인 정책 집행 또 계획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 방안들 함께 제시해 주는 그런 분입니다. 특히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 관광 수립자의 의지 그리고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떻게 지자체와 연동할 수 있는지 또 산업계와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패널 우리 송재일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송재일입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을 하면서 경북 관광이 좀 변해야 된다는 건 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합니다만은 이게 현장에 가면 잘 적용이 안 되고 또 뭐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광 트렌드 내지는 정책 동향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진단 그리고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거 함에 있어서 조금의 애로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변해야 된다는 건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책 수립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관광 트렌드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 그래도 그게 우리 지역에 안착을 하려고 하면 대응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돈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책 수립자라는 거죠. 그런데 정책 수립자는 또 반대로 보면 사실 그 지역의 관광 트렌드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가 불편한지를 사실 가장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공이라는 조직 때문에 잘 비밀을 잘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자기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저희 연구기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책 수립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은 못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어딘가에 제출할 수 있고 그걸 다시 우리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그러한 장이 있어야만 관광 트렌드를 우리 경북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기업 네트워크입니다. 경북이 가장 한계가 트렌드를 파악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넓죠.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연계 협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계 협력도 공간적이고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기업 네트워크가 사실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정부 부처에서 내년도 업무 보고 다 끝나고 예산 다 끝나고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들을
업무 계획들 다 오픈하잖아요. 근데 경상북도는 각 가별로 오픈을 안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관광 사업체들이 내년에 경상북도 관광 관련해서 수많은 관광 부서 관련 부서에서 뭐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공공에서 뭘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관광 관련 기업들에게 설명이라도 해야 우리 지역이 관광에 대해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침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글을 적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겁니다. 계속 이야기되는 게 내년도에 대구 경북 관광의회를 한다고 합니다. 관광의회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 대구 경북 간의 상생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태세를 점검하는 문제. 근데 사실 이거보다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경북 방문회라고 했습니다. 대구 방문회라고 했고요. 근데 내년은 관광회입니다. 관광이라는 거는 특정 타겟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홍보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다면 관광회는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에 포커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에서도 변하는 거죠.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정말 우리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 거기에다 마케팅하는 벌써 전술이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접근성이 많이 개선이 되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거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게 관광객들에게 정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있느냐. 사람이 부족한 건지 자원은 많다고 했으니까요. 사람이 부족한 건지 시설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오늘 해설사분들 많이 오셨는데 해설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해서 정란수 대표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행을 준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 산업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지도를 뭐 내년에 저희 연구소에서도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디가 빠져 있고 어디가 넘쳐나고 어떤 사업들이 유사한지 뭐 이런 것들을 솎아내는 작업들을 먼저 했을 때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관광 트렌드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대일 우리 경상북도 계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듣고 정말 좋은 정책이다 하면 정말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잘 들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제가 안동이기 때문에 또 이 안동이 아까도 봤지만은 경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광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북부 지역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북부 지역을 사례로 이렇게 들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도 우리 정난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제 발표도 해주시고 했지만은 이제는 뭐 국가나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이 관광을 이제는 뭐 일자리나 경제활생활을 위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키워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업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뭐 항공, 교통, 뭐 호텔, 숙박 이 경계 없는 종합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정말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 몰라도 확고하게 우리 정책 제1선에 관광을 갖다 놓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발달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이 정말 과거에는 이렇게 획일화된 단체 관광이었는데 이제는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은 개별 자유여행이 이렇게 많이 이런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별 여행이 이제 좀 긍정적이다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과거에는 단체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관광 산업계 이런 정도에만 어떤 경제적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관광지 지역으로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떤 경제적 수혜가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도의 뭐 이런 정책들도 어떤 그런 획일화되고 이런 뭐 어떤 단체 체험 관광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개별 자유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맞춤형식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는
계획들이 많이 수립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결국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뭐 관광 자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뭐 특징이 있고 또 매력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관광 수요자들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잘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지역을 또 찾았을 때 어떤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얼마만큼 이렇게 잘 이렇게 높일 수 있느냐가 아마 우리 앞으로 경북도의 어떤 관광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북도의 앞으로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거를 경북 북부에 이렇게 비춰보면 사실 지금 어떤 여행 트렌드가 인문학적 여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히 북부 지역은 이런 데는 좀 특화되어 있고 많은 어떤 인문학적 어떤 관광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어떤 관광 자원이 또 개발이 돼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관광 상품도 이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북부권은 이렇게 외부에서 뭐 이렇게 같은 지역에 있는 이런 동양권은 몰라도 정말 서양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보면 정말 어떤 동양의 가치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간직한 곳으로 해서 어떤 뭐 로컬 여행, 인문 여행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또 최적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경주라든지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사실 개발이 많이 처져 있고 또 홍보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아까 이렇게 우리 주제 발표에도 봤지만은 그런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미미한 숫자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어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 자산을 최대한 관광 자원화 시키고 또 상품화 시켜낸다면 이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다양한 문화유산들과 결합을 시켜나가면 또한 뭐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된다. 사실 지금껏 우리 도의 어떤 관광 정책이라는 게 지금 매년 뭐 2천억 이상 쏟아붓고 있지만은 어떤 뭐 일본, 베트남 이런 동남아권 이런 쪽에 어떤 단체 관광 유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런 분들이 관광을 찾는 지역도 보면 뭐 대도시라든지 혹은 뭐 쇼핑 혹은 뭐 이런 뷰티 산업 쪽으로 이래 쏠리고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래 있고 여기에 어떤 막단 이런 예산을 과연 쏟아부을 수 있을까? 해마다 지금 사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실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 어떤 관광 정책의 방향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차후에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고민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문학적인 장점을 최대한 이렇게 잘 홍보를 해낼 수 있는 게 우리 경북 관광이 활성화되는 어떤 지름길이다. 혹은 우리 또 앞으로 북부권이 또 이렇게 관광으로 전략 산업화 시켜 먹고 살아나가는데 가장 큰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충분히 우리 경북이 앞으로 또 이렇게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관광만이 답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에 큰 관심 가지고 제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구 경북 관광에 길을 묻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조금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오늘 전체적으로 계신 패널 분께서 그러면 당장 어떤 부분부터 실효성 있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우리 임 교수님부터 짧게 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관광의 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를 포함한 우리 경북 모든 도민의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이스 관광이에요. 이제 관광이 아니라 마이스 관광. 관광의 기본 요소는 우리가 관광을 가면
제일 먼저 버스, 그죠? 교통. 그 다음에 음식, 숙박. 끝입니다. 이게 관광이에요. 여기 관광. 마이스 관광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관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미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상북도 내에 저희들이 법인에서 한 4, 5년간을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관광 모니터링을 다녔어요. 봄, 가을에. 경상북도 관광하면 되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경주, 안동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모니터링을 다니다 보니까 고령이라든가 상주, 그 외에 뭐 의성, 군위, 예천 그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가 모릅니다. 굉장히 아쉽고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왜 모르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디에 예천에 곤충 박물관이 생겼다 해도 소수의 분이 아시고 거기를 관광을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소수예요. 곤충 박물관 이때 인지하는데 2년 3년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23개 시군이니까 매년 우리가 관광 8선, 경북 관광 8선 이걸 정해서 경쟁을 통해서 매년 8곳을 정해서 3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계속 들어야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계속 들어서 매년 뽑히는 그 관광지는 당연히 잘 조성을 해야 되겠죠. 질적인 그 콘텐츠도 좋아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지역민들이 잘 준비를 해서 경쟁을 거쳐서 매년 경북 관광 8선 8곳을 뽑아서 홍보를 하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오세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왜? 모든 관광은 on demanded everything. 모든 것은 수요자 중심. 우리 관광 만들었으니까 오세요. 우리 사이트에 아무리 올려도 우리 지역 사이트 안 봐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쓰는 SNS에 올려야 되죠.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지금 보면 우리 그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위챗, 베트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그 멜론. 지금 뭐 캐나다의 토론토라든가 핀란드 관광 그런 데는 자기네 지역의 관광지를 중국어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위챗에다가 로딩합니다. 거기서 깔아서 그 사람들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하면서 그 토론토 가고 싶으면 중국어로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 우리 가고 싶으면 우리가 오게 하고 싶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 지금 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있던데 서울, 경기, 타 지역, 전라도 그런 플랫폼을 찾아서 우리 관광 콘텐츠를 넣어주는 거예요. 수요자 중심의 관광을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놨으니 오세요. 우리 도청, 시청 사이트에 아무리 올려도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계속 우리가 이런 관광지를 있다는 걸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야 된다. 경북 관광 8선. 두 번째, 지난해에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한국 서원 9개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그죠? 한국 서원 9개. 이 유네스코에 우리가 왜 유네스코 등재되면 거기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들어갑니다. 관리비도 매년 우리가 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서 왜 노력을 하느냐? 그곳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갖고 계시는 그 40쪽을 보십시오. 40쪽. 40쪽을 보면 지도가 있죠. 한국에서 온 9개 중에 대구, 경북, 경남이 6개예요. 대구, 경북이 5개. 우리 안동 같은 데 가서 서원 보면 여러분 아마 저도 그렇게 느껴요. 쭉 둘러보고 나와요. 동제, 서제 이게 뭐지? 누구 해설해 주신 분도 없고 그냥 쭉 둘러보고 나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스 관광은 뭐냐? 그 안에 우리 한국에서 왜 템플 스테이는 있는데 서원 스테이는 없는 거예요. 서원에서 서울과 저기 그
성균관이라든가 그런 유교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콘텐츠 만들면 돼요. 2박 3일, 5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만들면 마이스 관광이 이루어지는 게 그 콘텐츠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후로 관광을 다닙니다. 이게 마이스 관광. 그 콘텐츠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콘텐츠는 그래서 중국의 그 고급 청년 그 당 교육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그 향교 교육을 와서 너무 질문도 많고 너무너무 막 관심 있어 해요. 중국인 대상으로 하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의 우리 한국 서원 이걸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이걸 콘텐츠로 반드시 우리 경북 관광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나머지 마이스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역의 모든 인재, 모든 관광 자원을 끌어내서 이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경북 관광 8선 그리고 유네스코 서원을 활용한 그런 한국의 고유어를 팔자 그리고 플랫폼의 중요성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또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설창식 우리 쌈 컴퍼니 대표님. 네. 그 도시 브랜딩 측면에서 어떻게 지역의 관광 자원,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답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부터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자원이라든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툴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없다라면 추진체가 없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네 가지 사항을 짚어드리자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이 도시의 이 사업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DMO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누가 할 것이냐, 누가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관광산업은 도청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이나 시청에서도 하는 것들이 아니지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선생님들 지적하신 콘텐츠는 홍보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서 발표 자료들에서 우리나라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세계의 여러 관광 관련된 통계 자료라든지 지표들을 봤었을 때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로 리포터라든지 아니면 내년 2020년에 50개 주요 관광지 중에 서울이라든지 우리나라 경북 도시들을 찾아봐도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발신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SNS가 활성화됐다 할지라도 SNS에 어떤 컨텐츠를 실어서 외부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버추어리즘과 언더추어리즘에 대한 부분인데 오버추어리즘은 앞서 설명드린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좀 더 좋은, 좀 더 편안한 관광,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 한 번씩 이루어지는 축제들 예를 들면 잘 아실 겁니다. 전부 승용차로 이동을 하다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대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지요. 이것들이 아마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좀 강력한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스마트한 정치력을 좀 발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에서는 좀 다행스럽게도 예천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앞서 설명드린 그 도시 브랜딩 측면에서 이 관광 활성화 계획이 거의 99%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초가 되면은 아마 공식적으로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될 것이고 이 발표와 함께 행정기관이라든지 의회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아마 내년 1월 달에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재일 박사님은 한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정도, 우리 김 의원님도 부탁합니다. 한 가지 정도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아까 김대일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안동의 문화재가 43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96개인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한 830만 명 정도가 안동을 찾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수치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830만 명이 와서 안동에 뭐가 돈이 됐냐를 따져보면 그건 어느 누구도 확신은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관광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인데 가야 되고 그 기업인데는 그냥이 아니고 뭐 빅데이터든 관광 정보든 같이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우선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김대일 의원님. 예. 결국은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좀 이렇게 현장에 이런 어떤 그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뭐 저희들도 도의에 있습니다만은 의원들이 가장 쉽게 삭감시킬 수 있는 게 관광 분야하고 문화 분야예요.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지역에서 이게 일자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인 어떤 산업을 인식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정말 관광을 추진해 나가는 어떤 진짜 조직이 필요하다. 그 조직은 사실 숙박이나 뭐 관광예술사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은 관광 지원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조직을 통해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또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또 이 조직이 정말 이렇게 발전이 되고 해서 이런 관광 전반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순간에 우리 지금 도가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을 통해서 하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좋은 어떤 콘텐츠들 만들어내고 또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그러면 아마 뭐 내년부터라도 새롭게 이렇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일자리 지방자치 그리고 인구 감소 마지막으로 제4차에 걸쳐진 그런 관광 산업에도 좀 활력을 돋는 그런 자리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던 자리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